의대 입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봉합될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오늘 의대별 정원 배분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의사단체와 전공의, 교수들은 오늘 저녁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해서 갈등이 증폭되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지금 네.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 숫자를 발표하겠다는 것 어떤 네. 의미라고 좀 보시는지요?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답하기는 한계가 있는데 예. 지금 이제 전체 흐름상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단체와 네. 그 2,000명 증원을 이미 발표해 놓고 있는 정부 간의 그 갈등 상황이 계속되는데 그렇죠. 사실 의대 내년도 입학 의대 증원을 결정하는 것은 교육부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의사 정책을 하는 보건복지부에서 2,000명 증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만약 오늘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네. 그것은 정부 정책으로서 확고하게 이제 그것이 확인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미 이거는 의료 정책을 넘어서서 입시 정책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입시에 관계되는 전 국민의 어떤 이 이해관계가 결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찌 보면은 의대 정원 내년에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정부가 목표한 의대 정원 증원본이 2,000명입니다. 이것을 과연 대학별로 어떻게 배정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네. 이제 의료 개혁과 관련해서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방식으로 좀 될 거라고 좀 보세요? 예, 지금 이미 언론에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 정부 보도 자료가 이미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따르면은 지금 그동안에 얘기가 나왔던 그 수도권 네. 경인 지역의 20%, 즉 4,000명 정도가 배정이 되고 예. 나머지 1,600명 정도가 그 지방에 배정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아마 지금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서울 지역에 경인 지역 안에서도 서울은 아예 증원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그 보도가 되고 있네요. 네. 현재 그렇다면 전국의 의대가 40개인데 어떤 비율로 되어 있는지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3,058명인데 네. 전체가 예. 40개라는 것은 현재 한 80명이 안 되는 의과대학당 그런 인원이잖아요. 근데 서구국가의 예를 보나 일반적으로 교육의 효율성 측면으로 보나 한 100명에서 200명 사이 정도가 돼야 어느 정도 그 교수의 충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적절하게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이제 5,058명이라고 하는 인원은 이제 100명을 평균적으로 넘게 되죠. 그런 인원들이 한 학교당 의과대학당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는 어느 정도 의과대학의 어떤 효율적인 운영, 교육 뭐 이런 거를 위한 기본 그 학생 수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그러면 의대 정원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어떻게 좀 그 비율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예. 현재 인원을 물어보신 것 같은데 현재는 대개 한 30%, 3분의 1이 수도권에 있고 3분의 2가 지방에 있어요.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 한 67%가 지방에 있는 거죠. 그거를 이번에 지방에 80% 이상 배치하다 보니까 예. 그 비율이 거의 한 71, 2% 정도로 올라갈 것 같아요. 만약 그 예. 비율이 적용이 된다면. 네. 뭐 지금으로서 뭐 아직 발표가 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예. 지금까지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나 뭐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예. 말하면 좀 그렇지만 뭐 수혜를 받는 곳이라고 한다면 좀 어떤 곳들이 있겠습니까? 대체로 수혜라고 한다라는 의미는 이제 의대생을 많이 받는 쪽이 혜택을 보는 거라는 관점에서 예. 얘기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도되고 있는 그동안의 예측 보도이긴 하겠지만은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들은 아마 지방에 있는 대학들, 특히 그 지방의 국립대, 왜냐하면 의료 정책상 지방의 국립대학들을 그 지역 그 광역 거점 의료기관으로 이렇게 발전시킨다 하는 플랜이 있거든요. 예. 뭐 거기에 부응하려면 어느 정도 의과생들이 있고 그 의과생들을 임상 실습을 하기 위한 병원의 규모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마 지방에 있는 국립의과대학 쪽으로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배정이 될 것 같은
네.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뭐 증원을 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의료계에서는 계속되는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정책적인 기대 효과, 그러니까 네. 의대 증원을 늘렸을 때 네. 뭐 실질적으로 얻는 효과는 뭐가 있다고 좀 보십니까? 일단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를 하고 하는 것과 그동안의 이 과정들을 제가 오랫동안 이제 의료 정책의 그 전문가로서 보아온 그런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임상 의사 인력이 부족해서 네. 예. 부족하다는 게 객관적인 통계로도 나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인지한 학자들이 앞으로 미래의 부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뭐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전체적인 의료 인력이 그 원활하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리고 그 의료 이용을 하기 위한 그 환자들이 그 의사들의 부족으로 이용을 못하던 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조치다.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 의사수가 공급이 되고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지역이나 필수 의료 쪽에 부족한 인원들은 그 총량의 그 공급 안에서 재조정을 통해서 그쪽으로 훨씬 더 많은 인력이 공급돼서 그동안 부족했던 필수 의료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갈 그런 여건을 마련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갈등의 시작을 보면 사실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교수께서도 사실 뭐 가까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들으시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고 와 네, 계신데 그렇죠. 네. 전반적으로 좀 지금 분위기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양쪽 입장이 굉장히 대립하고 심지어는 뭐 정치적인 해석까지 오가고 하는 정도 수준에 맞습니다. 왔는데요. 예. 사실은 이게 10여 년간 그동안에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얘기도 했었고 그것이 여러 가지 논란과 논리들이 서로 부딪히고 하는 과정에 있어 왔고 그것을 보아온 입장에서는 어떤 진보 보수 정부라든지 정권의 여야 이런 문제를 넘어서는 그러한 그 이슈거든요. 이것은 의료 현장의 의료 제도에 관한 그런 문제로서 예. 그런 거를 볼 때는 지난 정부에서도 의대 증원을 하려다가 못했고 이번 정부에서도 의대 증원을 내세우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국적인 이슈가 돼서 이렇게 오랜 기간 지금 한 달 이상 환자들이 호소하는 상황에서 모든 언론들이 지금 계속 보도하는 이러한 정도의 사안이 올라갔으면 지금 선거를 앞두고 여야 뭔가 이거에 대해서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비판을 한다든지 해야 될 텐데 예. 굉장히 야가 조용하잖아요. 이 이슈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그런 거를 봐서는 지금 이미 국민들의 어떤 의사들에 대한 어떤 필요성 이 부분을 또 정치인들이 그거를 반영해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의대 증원이라고 하는 그 이슈 자체는 이미 상당수의 어떤 정치적인 힘을 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거는 여야를 넘나드는 문제다라고 해석을 하고 그런 점에서 그동안에 의사들이 부족하지 않다고 끝까지 주장을 하고 한 명도 늘릴 수 없다고 주장을 연초까지 하다가 네. 예. 지금 2,000명을 늘린다고 하니까 다시 최근에 와서야 300명 늘리는 것까지는 되겠다, 1,000명까지는 되겠다 얘기했다라는 것은 그동안에 이 문제를 2,000명까지 주장하는 것의 예, 그 예. 과정을 볼 때 알겠습니다. 의료 개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의료 인력 충원 없이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서 2,000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했는데 이건 의사 수 부족을 해소하는 최소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의대 정원 증원의 배경으로는 교육 여건 그리고 지역 의료를 감안했다고 했고요. 또한 고령화까지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브리핑도 함께 있었는데요. 우선은 지역 의료를 위해서 80% 이상을 비수도권에 우선 배정하겠다 이런 언급이 있었고요. 소규모 의대 정원을 100명 이상으로 배정, 비수도권에 역시나 증원 집중을 하겠다. 총 정원을 200명까지도 배정을 하겠다라고 했고 교육 여건, 필수 의료 기여도 향후 계획을 고려해서 경인 지역의 18% 배정, 그리고 서울은 의료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증원은 없다. 그리고 비수도권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을 배정하겠다. 이렇게 된다면 6년 뒤에 2031년부터 증원 의료 인력을 배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언급까지 있었습니다. 네,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계속 대담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영석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저희 전반적으로 많은 내용들 함께 들었습니다. 네.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번에 밝히게 됐는데 네.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예, 뭐 그동안에 그 보도되고 예상했던 대로 예. 지방에 중점적으로 그 인원을 배정을 추가 인원을 배정하고 특히 지역 거점 병원이 그동안의 의료 정책에 앞으로 추진할 방향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광역 그 국립대학에 대해서 충분한 인원을 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어떤 역량을 키우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네요. 네, 우선은 뭐 증원만으로도 모든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증원은 필수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니다. 예. 이런 언급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엄밀히는 필수 조건이라고 하셨는데 필요 조건이죠. 필요 조건. 네.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면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예. 필요 조건이고 네. 그리고 그것이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필요 조건을 강조한 거고 네. 이제 의대 증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한 지역 의료나 필수 의료 분야의 어떤 지금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는 어떤 맞는 통치학은 아닌데 예. 다만 그 뒤로 여러 가지 충분 조건으로서의 그 보완을 해나간다면 그런다면 지역 의료의 어떤 문제라든지 필수 의료 문제들이 좀 완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전체적으로. 네.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정책 토론회도 한다라고 했는데 예.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이제 있겠습니까? 그동안에 이게 하루 이틀 정부가 이권을 위해서 정책을 만들어낸 거라기보다는 의료개혁은 간단 없이 계속되는 수십 년간 해왔고 또 앞으로도 수십 년간 계속될 과제예요. 이것이 뭐 어느 문제가 해결돼서 완벽한 의료제도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지금 불거진 이 문제들이 특히 의료 제공 체계라고 하는 의사 인력과 관련되는 그런 이슈는 하루 이틀에 달성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 변화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을 향해서 특히 우리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이 보통 건강보험의 돈의 어떤 배분이라든지 네. 보상 체계를 통해서 해나가거든요. 이제 그 부분들은 또 건정심이라고 하는 정책 그 기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전을 통해서 여러 논의가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네. 보입니다. 예. 아무래도 의대 정원의 증원은 교육 정책과도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언급도 있었는데 네. 교육적 부분, 이 부분과는 어떻게 조금 보셨는지 어떻게 평가하세요? 교육 부분은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단적으로 딱 보면은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리면은 거의 60% 늘어난다. 네. 갑자기 어떻게 60%를 늘리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의과대학생이 지금 한 2만 명 가까이 있어요. 18,000명. 그런데 2년, 3년 후부터 본과에 한 2,000명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2, 3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우리가 10%씩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런 어떤 기초 교수들의 부족을 그 집중적으로 이 전부처적인 이슈가 됐으니까 예. 기초 교수들이라든지 포함해서 전임 교원을 1,000명 정도를 보충할 특히 국립대 예산 지원을 통해서 네. 이걸 확보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들은 뭐 우려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교육 여건들이 마련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이주호 장관 그리고 한덕수 총리의 대국민 담화 오늘 함께 들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정영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